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뵙고 인사. 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에 우리 챕터 4 동사의 시제에 관해서 오늘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자,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우리 참 많이 왔어요. 그죠? 자, 오늘 4번째 우리가 동사의 시제를 배울 건데,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아, 자, 우리 영어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우리가 시제라고 말하는 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제가 뭐 있습니까? 자, 미래, 그치?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과거다 해서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영어는 시제가 3개다? 아닙니다. 그런데 더 많아요. 자, 어떻게 맞냐 하면, 자, 미래, 현재, 과거에다가, 자, 미래, 우리가 완료라고 말하는 시제가 있고요. 자, 현재, 완료라고 말하는 시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말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몇 개야? 6개죠. 그치? 여기에다가 끝나지 않았어. 플러스 진행형, 플러스 진행형, 플러스 진행형, 진행형, 자, 진행형, 자, 진행형까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시제를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영어에서 전체 시제는 총 12가지다. 어머, 이렇게 많았어. 깜짝 놀라셨죠? 그죠? 자, 영어에서는 시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물론 요 많은 시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시제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제, 자,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동사의 시제 부분에서, 자, 1번 현재 시제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현재 시제는 동사가 어떤 형태인 거야? 현재형이다. 뭐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언제 보통 현재형을 쓰느냐?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얘기할 때 보통 현재형을 씁니다. 자, 예문이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동사들 한번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 believe, 자, 두 번째 문장에 has,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goes, 자, 네 번째 문장에 우리 boils에서 4가지의 지금 현재 시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예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most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 산타클로스를 믿는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라고 할 때 현재형을 쓰는 그러한 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녀는 a good sense of humor, 좋은 유머 감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현재형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확인하면, 자, my mother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자, 우리 엄마는, 자,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십니다. 했을 때, 자, 요거는, 자, 현재의 반복적인 어떤 습관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현재형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자.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자, 네 번째. 요거 조심하자. 자,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입니다. 자, 물은, 자, boil, 끓어. 근데 어디에서? 섭씨, 자, 요거는 우리가 섭씨라고 말하는 단어지. 자,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얘기할 때 이때 boil 뒤에 s가 붙음으로써 지금 현재형을 썼는데, 자, 네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 진리, 자, 또는 불변의 진리, 보편적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구문에서도 반드시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시제가 어떻든지 간에 항상 동사는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현재 시제를 배웠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확인을 합니다. 자, 과거 시제를 이제 볼 건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겠어,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4가지 우리가 시제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자, 다음 구문 한번 확인하자. 자,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때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예문에 he comes back tomorrow. 자, 그는
자, tomorrow, 내일 돌아온다. 자, 그럼 생각해봐. 내일 돌아오는 거는 시제로 따지면 사실은 미래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comes 해서 s가 붙은 어떤 시제를 썼냐면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이유는, 자, 우리가 동사에서는, 자, 가다, go, 그 다음에 오다, come, 뭐 도착하다, arrive, 그 다음에 뭐 출발하다, start, 자,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가고 오는 것, 혹은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 이라는 동사로, 자, 왕래, 자, 또는 출발하고 도착한다, 발착 동사라고 말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문장 내에 come, 자, 왕래 발착 동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굳이 미래형, 뭐 will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똑같이 바꾸었어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자, 예문부터 확인하자. I phone you when I get home from work입니다. 자, 나는 전화할 거야. 자, 보니까 전화할 거야. will phone 해서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즉 우리 주절이라고 말하는 자, 주절의 시제가 지금 미래형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전화할 거냐면 자, 내가 직장에서 집으로 도착했을 때 내가 전화할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전화할 것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우리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요 시제도 사실은 미래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will get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will 쓰지 않고 그냥 get 해서 현재 시제를 썼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예문 같은 경우 자, when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 쳐주시면 되겠죠. 자, 요 when이라는 애 자, 시간을 나타내는 자, 부사절의 접속사다 얘기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는 when 말고도 자, 여러분들이 뭐 after, 그치? 자, 또는 before, 자, 그 다음에 뭐 while, 자, 앞에다 써줄까? while, 그 다음에 뭐 until, 뭐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접속사들을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를 싫어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 분명히 앞에 주절과 동등한 미래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when이라는 접속사의 특징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즉, will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 시제는 어떻게 해? 그쵸? 그냥 일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확인할까? 자, will get wet. 자, 앞에 역시 여기가 주절이 되겠는데 자, 우리는 젖을 거야. 자, 역시 will get 해서 앞에가 미래형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뭐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간다면 자, 그러면 젖을 거야. 언제? 앞으로. 그런데 언제?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면. 자, 나가는 것도 역시 시제 보니까 이거 미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will go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자, 이유는 자, if에다가 우리 전부 별표를 찐하게 한번 쳐줍시다. 자, 바로 얘 때문이죠. 이번에는 얘 때문이죠. 자, 얘가 뭐냐면 자,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만약 뭐뭐 한다면의 if,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unless. 자, 이렇게 두 개를 일반적으로 조건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도 역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이? 자, 위에 나와 있는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will을 쓰지 않습니다. 즉, 미래 시제를 쓰지 않죠. 자, 그러면 역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쓸 때에는 will 쓰지 않은 형태로 그냥 일반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두 문장을 결론을 짓는다면 자, 결론을 짓는다면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와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
가 나올 경우 시간,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는 반드시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 시제 쓴다. 자, 이렇게 외워둡니다. 시, 조, 부, 현이라고 얘기하죠. 자, 많이 쓰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요거에 관해서 그러면 자, 우리 예문 나와 있는 부분 보기 전에 보충학습이 지금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치? 자, 보충학습을 통해서 한번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충학습에서 보면 말이 조금 어려워. 그죠? 뭐 명사절, 뭐 형용사절에서는 그대로 뭐 미래를 쓴다. 자, 요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자, 예문을 바로 보면서 그냥 확인을 합시다. 자, I don't know. 자, 나는 몰라. 뭘 몰라? 자, when she will arrive. 방금 봤던 이 when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시간의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얘기했잖아. 자, 뭐라고 해석하는? 뭐뭐 할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지금 will이 들어가 있네. 이게 맞대. 그리고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자, when이라는 애는 시간의 부사절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 조, 부, 현의 법칙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when은 뭐뭐 할 때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 나는 몰라. 뭘 몰라? 그녀가 언제 출발할지를 arrive,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 그래서 이때 when은 우리가 언제라고 해석을 해주며 자, 이때 여기 when부터 arrive까지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다 라고 하며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will 안 쓰는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시제 똑같이 맞추어서 자, will 쓰죠. 자, 밑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자, 언제 그녀가 도착할지 모른다라고 할 때 이때는 언제이므로 시제를 맞춰줘야 하니까 will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쓰면 틀리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 좀 확인하자. 자, I wonder. 자, 나는 궁금해. 뭘? If it will be fine tomorrow. 자, 내일 자, be fine. 날씨가 맑을지가 궁금해. 자, 이랬을 때, 자, 역시 여기 우리 아까 if 뭐라고 배웠어? 조건절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조건절로 쓰이는 if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의 뜻을 갖고 있지만 자, 여기 해석을 해보면 자, 나는 궁금해. 뭐가? 내일 날씨가 좋을지 아닐지 궁금해. 자, 이때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즉 자, whether이라는 접속사랑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조건절이 아니므로 우리 굳이 will 빼줄 필요가 없다. 시제를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때 will 들어가는 건 맞다. 그래서 아래처럼 자, 조건절이 아닌 그런 문장인데 will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이때는 틀리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when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f라는 애가 시간, 조건, 부사절의 그 접속사인지 아니면 다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지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시제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제인데요. 자, 뒷부분의 프랙티스 부분에서 요거에 관한 문제를 몇 개 다뤘는데 하나만 자, 풀어보고 갑시다. 자, 프랙티스 몇 번이냐 하면 자,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practice 2번에 보면, 자, let's start. 출발하자. 자, 뭐일 때? 그녀가 여기에, 자, arrive. 그치? 뭐 도착하면 출발하자. 자, 그러면 그녀는 도착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그럼 앞으로 도착할 거야. 그럼 자, 미래 시제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will arrive.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지. 바로 누구야? 우리가 앞에서 별표 쳤던 이 when입니다. 자, 이때 when은 우리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시간 부사절의 접속사이므로 뭐라고 그랬어? will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will 빼고 그냥 현재형의 시제를 맞춰줘야 하니까 자, 인칭에 맞춰서 3인칭이네 현재 만들려면 arriv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인 거야? 자, 1번이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뒤에 내가 문제를 많이 빼기는 했지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꼼꼼하게 더 풀어보시면서 현재 시제는 자,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 조, 부, 현. 다른 현재 시제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 조, 부, 현이라는 그 규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 프랙티스가 나오고요. 자, 다음 시제 한번 확인하자. 자, 다음 시제는 과거 시제다. 자,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언제 일어난 일? 자, 과거에 일어난 일. 그치? 다 알고 있어. 자, 첫 번째. 동사 어딨어? wrote. 자, 뭐의 과거형이야? write의 과거형이야. 자, 두 번째. ended. 자, 뭐의 과거형이야? end의 과거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ere. 자, 뭐의 과거형이야? 자, am.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are의 과거형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썼는지 첫 번째부터 확인하자. 자, 모차르트 wrote more than 자, 600 pieces of music. 자, 모차르트가 자, more than 자,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하죠. 자, 600곡의 음악. 자, 600곡 이상의 음악을 썼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자, World War II ended in 1945. 자,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대. 자, 우리 요렇게 과거 시제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상태로 쓴 거냐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과거에 그 시제를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가정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잠깐 맛배기로 보고 갑니다. 자, if I were not poor, I could help you. 자, 여기에서 were이라는 이 과거형 동사는 자, 생긴 거는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자, 요 문장 같은 경우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서 자, 쓰기는 과거형으로 썼지만 해석은 반드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법 예문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미래 시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조동사가 같이 들어가는 그 시제겠니? 그쵸? will. 자, will이라는 그 조동사를 같이 써서 만드는 미래 시제입니다. 자, 보통 뭐뭐일 것이다. 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조동사가 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조동사이기 때문에 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건 우리 앞부분에 그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죠. 자, 그랬을 때 너무 쉽죠? 자, my father, 자, 우리 아빠는 자, in a few days, 며칠 안에 come back, 돌아오실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적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우리 미래 시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래 시제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다음 부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다음. 자, 미래 시제인데 자, 이번에는 뭘 썼냐면 be going to를 썼다. 자, 우리 중학교 때 will은 뭘로 바꾼다? be going to로 바꾼다. 자,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가 우리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배웠는데 자, 지금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래는 미래인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자,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자, I feel terrible. 자, 나 상태가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자, I think I'm going to be sick. 나 아플 것 같아. 나 아플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will을 쓰지 않고 be going to 형태를 썼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가까운. 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 미래를 얘기할 때는 자, will보다 가깝고 그리고 will보다 가능성이 많은 미래를 얘기할 때는 will 쓰지 않고 be going to를 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 시제 be going to.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미래 시제에서 쓸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자, be about to라는 표현이다. 자, 얘는 자,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고요. 자, 뜻은 막 뭐뭐 하려 하다. 자, 라고 해서 자, 예문 확인하자. 자, we're about to have a dinner. 자, 우리는 막 뭐 하려고 해? 저녁을 먹으려고 해.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와 있는 will과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배웠던 be going to보다 더 가까운 미래, 더 가까운 미래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세 개의 차이가 구별이 되십니까? 시간적으로 얼마나 더 가까운지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미래 시제는 자, 그래서 자, be about to. 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be to 부정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 뭐라고 했어? to 부정사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정사 파트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건데요. 자, 쉽게 말해서 be to 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be to 용법의 많은 용법들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미래 시제로 우리가 쓸 경우에는 자,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확인을 하면 자, I feel nervous. 자, 긴장돼. because 왜냐하면 자, 나는 자, 비동사 나왔지. be. 자, 곧. 자, 얘는 부사니까 뭐 크게 필요 없다. 없는 셈 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live에서 뭐가 나왔어? 자, to 부정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be to. 맞네. 자, 나는 긴장돼. 왜냐하면 나는 곧, 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집을 떠날 예정이거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미래 시제는 우리가 be to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미래 시제는, 자, will도 쓸 수 있고, 자, be going to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be about to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be to 용법으로 우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데, 자, 약간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전부 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자,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전부 다 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자, 진행형 시제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형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면 자, 말 그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법, 진행형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 비동사 플러스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때 비동사를 현재형, 즉 is나 are를 쓸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예문 쭉 보는 것처럼 뭐 it is raining outside now. 자, 지금 밖에 비가 오는 중이야. 자, is raining. 그쵸? 비가 오는 중이야. 중이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또는요. 자, 방금 우리가 미래 시제를 확인했는데 자, 얘는 조금 체크를 하자.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나 예정, 금방 곧 할 그러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형으로 자, is coming에서 이렇게 진행형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자, 사실은 우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his father, 그의 아빠는 내일 자, 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실 거야 라고 해서 자, 가까운, 자, 미래도 미래인데 어떤 미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형을 씁니다. 자, 이럴 때는 해석하는 거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현재 반복적 습관적 동작,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진행형을 쓰죠.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가 뭐다? 현재형인 그런 진행형이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들아, 과거 진행형하고 미래 진행형은 당연히 요걸 기초로 해서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과거 진행형은
말 그대로 뭐야? 자, 비동사 플러스 자,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는데 이때 비동사를 뭘 쓴 거야? was나 were 해서 과거 동사를 쓰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석은 현재 진행형은 뭐뭐하는 중이다 라고 했으면 얘는 과거 진행형이니까 뭐뭐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과거 진행형이고, 자, 그러면 미래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까? 자, 미래 진행형 같은 경우는 자, 똑같습니다. 자, 비동사에다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는데 앞에 뭐만 붙이면 돼? will만 하나 더 붙이시면 되죠. 쉽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 해석을 할 때는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하는 중이었다. 자, 미래 진행형은 뭐뭐 중일 것이다. 뭐뭐 중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행형 같은 경우는 사실 시제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뒷부분에 우리가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완전 별표를 쳐 주셔야 합니다. 자, 보충학습 확인합시다. 자, 보충학습에서 보니까 자, 진행형은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 하고 있는 그 동작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동작 동사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별표 치자. 뭐냐면 상태 동사에서는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상태 동사가 뭐야? 자, 동작 동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상태 동사는 우리가 이 행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동사일 때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면 알다. 자, 아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가지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속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믿다 등등등 뭐 부족하다. 자,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등등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동사다? 상태 동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 동사들은 조심합시다. 진행형을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확인해봐. 자, she told me her name. 자, 그녀는 말했어. 나에게 그녀의 이름을. 그러나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어. 기억 못하는 중이다 라고 쓸까 안 쓸까? 안 씁니다. 즉 이렇게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뭐야?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동작 동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practice에서 지금 바로 문제를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부분에 6번, 자, 객관식 6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The girl, 자, 여자아이가 자, 그녀의 엄마와 very closely, 아주 밀접하게 닮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다. 자, resemble, 닮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자, 닮다, 누구누구를 닮다라는 동사는 눈에 보이는 동사야?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상태 동사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자, 그럼 확인해봐. 자, 1번은 is, ing야. 현재 진행형이네. 자, 2번은 was, ing야. 과거 진행형이네. 자, 4번은 will be, ing야. 미래 진행형이네. 즉,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진행형 형태로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자, resemble이라는 동사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6번 문제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형 문제들, 자, 역시 뒤에 우리가 그 프랙티스 부분 굉장히 많이 내가 꼼꼼하게 넣어놨어. 자, 그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야 될 파트가 어렵죠. 자, 프랙티스 쭉 나오고요. 자, 다음에 들어갈 파트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자, 완료 시제는 자, 얘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있다 치자. 그러면 자, 오늘은 현재입니다. 자,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 몇 년 전은 우리가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는 우리가 자,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시제는 수직선상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제들이야. 자, 그런데 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자, 완료 시제도 아까 내가 12개 처음에 보여줬을 때 뭐뭐 있었어? 자, 현재 완료 있고 자, 미래 완료 있고
과거 완료가 있단 말이야. 자, 요 완료 시제는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라고 말하는 건 자, 특정 과거의 시점이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시제를 말할 때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말하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점으로 나타난다면 자, 완료 시제는 써주자 밑에다가 뭐냐 하면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점이 아니라 시간의 덩어리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현재 완료인데요. 자, 현재 완료는 공식부터 확인하면 만드는 방법 have. 자, 주어가 3인칭일 때는 has 플러스 과거분사 뭐 pp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총 나와 있는 예문들 확인합시다. 자, 현재 완료에서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총 자, 4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자, 여기 나와 있죠. have 플러스 pp. 자, 알아. each other 서로를. 그런데 since 자, since가 무슨 뜻이야? 뭐뭐 이래로.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래로 서로를 알아. 자, 이때 since 뭐뭐 이래로 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알고 지냈어. 즉, 과거에 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알게 되었어.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자, 첫 번째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since라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나 자, 또는 얼마 동안 알아왔어 라는 for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합시다. 자, I have not visited. 자, 역시 have 플러스 pp 나와 있죠. 자, 나는 방문하지 않았어. 어디를? 캐나다를. 그런데 before, 이전에. 자, 옛날에 캐나다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현재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도 완료 시제라고 말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전에 캐나다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자, 한 적이 있어 없어 뭐뭐 한 적이 있다 혹은 없다 라고 해서 자, 두 번째 용법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 자, 이럴 때는 이제 보통 경험을 쓸 때는 자, 지금처럼 before 자, 또는 이전에 ever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뭐 never 또는 종종 그랬어 뭐 often 그쵸? 아니면 한 번 그랬어 뭐 once 뭐 요런 등등의 부사구들과 함께 쓰일 때는 우리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자, the plane has just taken off입니다. 자, 비행기가 자, take off 이륙했어. 그런데 just 막 이죠. 자, 역시 3인칭이기 때문에 이번엔 have가 아니라 has야 플러스 PP 형태 자, 현재 완료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 비행기가 자, 준비를 해서 과거 시제에 준비를 해서 지금 막 이륙했어 라고 해서 요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세 번째 완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완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just 막 그랬어 혹은 already 이미 그랬어 혹은 yet 아직 안 그랬어 라고 해서 시간적인 마무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부사들과 같이 쓰일 때는 우리가 완료라고 얘기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자. 자, he has gone to England. 자, has 플러스 pp 역시 맞죠? 자, 그는 영국으로 가버렸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요거와 요거를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자, 요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 그는 영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과거의 영국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현재의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네 번째 결과의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자, 조금 풀어볼게. 자, he went to 자, 잉글랜드. 자, 그는 영국으로 갔어. So, 그래서 he is not here. 현재 지금 여기에 없어라는 현재의 결과를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결과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has been to England라고 해서 여기만 달라졌을 뿐인데 같지
않다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자 밑에 같은 경우는 he has been to England 그러면 그는 영국에 가본 적이 있어라고 해서 경험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has gone과 has been이 같지 않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면은 자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미래 완료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자, 과거 완료는 얘들아,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를 쓴다면 과거 완료는 그럼 뭘 쓸까? 자, have나 has의 과거형인 그렇죠. had pp를 쓰겠죠. 자, 넘겨볼까? 자, 이거는 자, 방금 쌤이 얘기를 했었죠. 일반 과거 시제와 비교를 한다면 I have lost. 자, 요거는 have 플러스 pp여서 현재 완료입니다. 자, 이 말은 자, 나는 과거에 내 시계를 잃어버려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결과를 낳는 결과용법이고요. 자, 밑에 그냥 lost에서 단순 과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현재 그래서 어떤지 알아 몰라. 그렇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와 일반 과거 시제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 자, 부정문과 의문문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합시다. 자, I have lost my watch, I lost my watch. 현재 완료와 그 다음에 일반 과거 시제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즉 완료 시제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합시다. 자, 예문부터 봅시다. 자, they have not lived in America for 2 years입니다. 자, 그들은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자, have 플러스 lived, pp가 들어있죠. 자, 그런데 부정문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not이 어디 들어있어? have 바로 뒤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유는 우리 완료 시제의 이 have 플러스 pp의 이 have는 우리가 일종의 조동사로서 우리가 의미를 봐줍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다른 do나 does 같은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조동사의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not을 바로 뒤에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의문문도 마찬가지야.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자, 의문문 만들 때, 자, 역시 조동사의 의미인 이 have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부정문은 not을 그냥 have 뒤에다 붙이면 된다. 자, 의문문은 have를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답을 할 때는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충학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다. 자, 현재 완료가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 완료 같은 경우는 수직선상에 점으로 표시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 특정 시간과 특정 시간을 연결하는 이 시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의 부사들과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지난, 뭐 전에, 지금 막, 언제, 뭐 그때 등등의 특정 과거의 시간을 우리 나타내는 표현은 절대 같이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Did you see the news on TV last night? 자, 너 봤니? 뭘? 뉴스를 TV에서. 그런데 언제? 지난밤에. 자, 지난밤이면 언제야, 얘들아? 과거잖아. 그치? 특정 과거 부사란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자, 요런 식으로 밑에 have you seen에서 완료형 쓸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이 last night이 특정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단순 과거 형태로 우리가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부분이 이해가 다 되시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과거 완료랑 그 다음에 미래 완료까지 응용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자, 현재 완료는 자, 만드는 방법이 have 또는 has 플러스 pp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방금 했었던 네 가지 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하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된다. 자, 쭉 뭐뭐하다라는 뜻의 계속적 용법과 자,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는 경험을 토대로 현재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의 경험이죠. 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막 뭔가를 마무리했어. 자, 완료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과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용법은 우리가 현재 완료뿐만 아니라 자, 뒤에서 배울 과거 완료나 혹은 자, 미래 완료의 용법도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완료 만드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과거 완료는 자, 현재 완료가 have 또는 has 플러스 pp였다면 과거 완료는 요거를 과거형으로 고쳐서 had 플러스 pp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총 네 가지 계속, 경험, 완료, 결과의 네 가지 용법이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자, 그 용법들은 우리가 앞에서 현재 완료에서 다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는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하나 체크합시다. 자, 뭐냐면 확인하자. I lent her the book. 자, 나는 빌려주었어. 자, 뭐를?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었는데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자, 묶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네. 자, which I had bought the day before. 자, 내가 그 전날에 샀던 그 책을 빌려주었어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제 생각해보자. 자, 빌려준 건 언제야 얘들아? 보니까 과거란 말이야. 그런데 뭘 빌려준 거야? 내가 전날에 샀던 책을 빌려준 거야. 자, 여기는 지금 had 플러스 pp가 나왔습니다. 자, 시제 비교를 두 개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빌려주기 전에 내가 책을 산 거란 말이야. 즉,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얘기해서 had 플러스 pp는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다라고 해서 대과거다라고 말하는 용법이 추가가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용법 말고 여기 과거 완료 부분은 요 대과거까지 시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래 완료는 어떻게 만들어? 앞에 뭐만 붙여? 그쵸? will만 붙여서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 완료형은 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까지 그 용법,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들을 쭉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요거는 우리 패스하고 요거 한번 같이 볼까? 자, 객관식 18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중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 해서 나왔어. 자, 주어진 문장 요거죠. He had gone. had gone. had gone. 우리 아까 배웠잖아. 뭐 했어? 캐나다로 가버렸어. 자, 뭐였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 그러면 캐나다로 가버렸어. 자, 과거에 가버렸어. 그래서 현재 여기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이런 용법 결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똑같이 결과로 쓰인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Mr. Smith found that he had lost his passport입니다. 자, 이 스미스 씨가 발견했어. 자, 뭘 발견해? 자, 그가 그의 passport, 여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자, 그럼 여기 들어있네. had lost.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석해? 여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 과거에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 아,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구나라는 뭘 알고 있는 거야? 결과를 알고 있다. 아, 요거네. 답은 1번 그냥 나왔네. 자, 그래도 2, 3, 4번 확인하자. 자, 2번 보자. He had already left when I arrived here. 자, 내가 뭐였을 때? 자,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나버렸어. 자, 이미 떠나버렸어. 자, 그럼 뭐야? 다 떠나버렸어. 뭔가를 끝냈다. 그죠? 자,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He had read a novel twice before he was 10. 자, 그는 자, 여기 들었네. had read. 자, 소설을 몇 번? 2번 읽었어. 자, 언제? Before he was 10.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2번이나 읽었어. 2번 읽은 적 있어. 그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경험이다. 그죠? 자, 마지막 문장. 자, she had lived there for 10 years. 자, when her parents died입니다. 자, 언제?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0년 동안 그녀는 거기에 살아왔어. 그럼 언제부터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어. 우리 이런 용법 뭐라고 불렀어? 계속적인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8번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역시 여러분들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제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 파트 끝내도록 할게요. 자, 프랙티스는 우리 패스합시다. 자, 시제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사 총 12가지 시제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시제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시제일치가 뭐냐면 자, 문장에서 주를 이루는 그러한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소속된, 종속된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인 거야. 즉 얘가 메인인 거야. 자, 그래서 시제는 보통 주인을 따라서 얘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절의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의 동사가 변하는 걸 시제일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랬을 때 주절의 동사가 보통 그냥 현재다. 자, 여기가 주절이죠. 나는 생각해. 뭐라고? 이렇게. 자, 주절의 동사가 현재형일 때에는 자, 종속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든 과거든 완료든 뭐가 와도 상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음 부분 확인하자. 자, 이번에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 혹은 과거 완료일 경우로 자, 어떻게? 예문 보면 되겠죠. 자, I think that Mr. Smith must finish the work. 자, 여기서 think라는 주절의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 thought라는 자,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속절의 동사도 역시 과거로 하나 움직여줘야 됩니다. 시제일치를 위해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must라는 조동사는 과거형이 없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지. had to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확인합시다. 자, 역시 주절의 동사 think가 thought라는 과거로 변했어. 자, 현재가 과거로 변했어. 자, 그러면 종속절에 나와 있는 was. 자, 이번엔 과거네. 자, 하나 더 과거로 가야 되니까. 자, 앞에 써 있었지. 과거보다 더 과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대과거. 자, 또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요렇게 같이 맞추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요게 바로 시제일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다음 부분 한번 확인하자. 자, 주절의 동사가 과거더라도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야? 자, 종속절이 불변의 진리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습관적 행위는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쓴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문 봅시다. 자, the teacher tells me. 자,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지구는 움직인대. 자, 현재형이네. 자, 어디를? round the sun. 태양 주위를 움직인대 라고 했어. 자, 여기도 현재형. 자, 여기도 현재형이야. 근데 다음처럼 주절의 동사 tell이 told 해서 과거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종속절에 있는 moves라는 동사도 그럼 뭘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과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딱 보니까 과거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단 말이야. 자, 이유가 뭘까? 여기 부분이요.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움직인다라는 요 문장은 사실은 뭐니? 불변의 진리,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동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그 챕터 4의 동사의 시제를 쭉 확인을 했고요.
사실 시제가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이 3, 40분 갖고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가장 중요한 간단한 것들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자, 눈으로 읽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뒤에 프랙티스 부분에 요 많은 이 시제들을 전부 담은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신 다음에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요 파트 공부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많이 머리 아프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챕터 4 동사의 시제 이렇게 문제 이론 마무리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5 태에서 또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책 덮지 마시고 복습, 반복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배꼽 인사.